네, 안녕하세요. 외도 주육학년 학생 여러분. 5월 27일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회, 다른 말로 입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정부, 다른 말로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행정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 밑에 몇몇 기관이 있으며 대통령 다음으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도 기관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그 밑에 차관이 있고 또 그 밑으로 갈수록 더 이제 세분화돼서 각각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들이 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높은 고위 공무원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국무회의라고 나와 있죠. 이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국무위원이 장관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원탁 의자에 각 부의 이제 대표들이 나와서 대표가 장관이죠. 장관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대통령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말씀해 주라고 하니까 아까 이렇게 말했고 기획재정부는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산은 이제 세금으로 구성된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어른들처럼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집을 사고 팔거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계속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 혹은 기업으로부터 모은 세금을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이제 쓰게 되는 그 돈을 이제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와 주차시설을 정비하겠다라고 각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59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 여러분도 뉴스나 사진을 통해 많이 봤겠죠. 청와대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과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조직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교과서를 보면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행정이란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말이 나라의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가 와서 도로가 침수됐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이제 치워야겠죠. 그럴 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 도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걸 치우게 되고 살림이 훼손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복구하는 작업을 이제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이제 운영되는 국가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정부 조직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각 부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일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한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어서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 혹은 탄핵을 당해서 이거 마찬가지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이것을 이제 권한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 이러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각 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 조직도를 보겠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크게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여기 부서, 그 밑에 속한 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거 대통령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잠시만요. 네, 여러분 되겠죠? 여러분도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하세요. 글자가 잘 안 보여도. 대통령이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 자체는 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 밑에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이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고, 주황 색깔 박스에 땡땡원, 땡땡회 이렇게 있죠. 특히 여기 끝에 자가 원으로 끝나는 거는 이제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감사원, 이 두 가지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학생문화원이 원으로 끝난다고 대통령 직속기관은 아니에요. 그건 교육부 소속입니다. 아무튼 방송통신회와 같이 이렇게 좀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관장하는 이런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통령 다음 기관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여기에 어떤 업무를 지시할 수 없어요. 이곳은 대통령의 지시만 따르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이제 국무총리는 이제 요렇게 끝에가 처로 끝나는 곳이 많아요. 이거 비서실, 조정실 말고도 여기 초록 색깔 박스에 땡땡처라고 있죠. 처로 끝나는 경우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밑에 무슨 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 부서의 지시를 받지 않고 국무총리 이상, 그러니까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의 지시만을 따르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는 곳이 바로 이 부서거든요. 끝에가 부로 끝나는 거. 여기는 대표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총 18개의 부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18개의 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부에 속한 기관으로는 끝에가 청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땡땡청 이렇게 청이 있고, 청의 대표는 이제 차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장관, 여기 청에는 차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위를 뜻하는 거예요. 직위. 자, 아무튼 그 밑에 이제 차관이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청 하나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1급부터 이제 9급까지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경우는 이제 교육부에 속한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은 여기 표시는 되진 않지만 각 시도에 이제 교육청이 있어요. 그 교육청에 속한 공무원이 이제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소방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소방청이 있죠. 소방청에 속한 이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시고요. 자, 우리나라에 총 18개의 부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18부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정리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이제 하는 일은 재정, 경제정책을 총괄합니다. 재정은 이제 국가의 재산과 관련된 정책, 그러니까 세금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국가의 예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교육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겠죠. 학교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을 관장하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더 나아가는 평생교육 등을 이제 담당합니다. 그 다음 이름이 좀 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이 부서의 이름에 이 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드러나 있어요. 과학 업무, 과학기술 정책 수립, 그리고 연구개발, 원자력 연구, 그 다음에 방송통신 전파 관리, 그리고 우편 업무, 그러니까 우체국도 여기에 속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고 있으시고요. 외교부는 이제 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입장을 표명하며 국제조약 담당,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 여권을 발급해주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통일부는 이제 통일 및 남북 대화, 그 다음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 업무를 이제 관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 다음 법무부는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사법부인 이제 법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거는 법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법부라는 곳에 이제 속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사법부, 법무부는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의 국방 업무, 흔히 생각하는 군대, 군사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고 군대 전체에서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 중에도 계급이 있죠. 별 몇 개 어쩌고. 근데 그 사람들보다 국방부 장관이 높은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인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행정안전부는 이제 국가의 행정, 치안, 지방자치 등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 18개 부서가 있죠. 그 18개의 부서 중에 행정안전부를 빼면 17개죠. 17개의 부서가 하는 일 빼고 모든 나라 살림은 여기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치안은 이제 경찰 업무,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랑 소방청도 여기 있습니다. 경찰청, 소방청이 행정안전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체육, 관광 등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죠. 여기 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식량 관리를 하고 식품산업진흥, 그러니까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 무역, 공업, 통상,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업과 이제 거래하는 것, 공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을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새 가장 정신이 없을 부서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분도 이제 많이 뉴스에서 볼 겁니다. 박능후라는 장관이 나오고 뭐 거기 그 질병관리본부장도 여기에 속하죠. 아무튼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 방역, 생활보호, 노인, 아동 및 장애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뭐 이 중에는 당연히 보건위생의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근로조건 기준, 산업재해 보상 등 업무 담당을 합니다. 이게 그 노동자들이 이제 기업에 이제 속해 있어야 돈을 벌죠. 근데 그 와중에 뭔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노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거나 그럴 경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이런 고용노동부입니다. 다음은 이제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 및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관리, 주택, 도시, 건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뭐 내가 집을 짓겠다 해서 아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집을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허가가 나와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를 어디 건설하게 되더라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양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바다 관련 업무는 다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이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을 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벤처기업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업무 담당을 합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 한 명 혹은 한 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업에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뭐 돈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약간 지원을 해줍니다. 뭐 값싼 이자율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창업 자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거나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벤처기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대기업에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사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기에 별로 그 소수의 인물들이 힘이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지만 그걸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 거의 반강제로 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막아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18개의 부서가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여기도 정부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라서 우리가 흔히 보지는 못하고 여기가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 피부로도 와닿게 느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면 이제 다음 장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또 듣고 싶으면 영상을 다시 되돌려서 봐보길 바래요. 그래서 교육부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일을 책임지고 국방부는 이제 나라 지키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거는 이제 앞쪽에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이쪽에 있죠. 여기는 이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곳. 소방청은 아까 행정안전부에 속한 청입니다. 소방청 역시 원래는 국민안전처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고요.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본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소방청으로 조금 뭔가 직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요 밑에 사진을 보면 이건 지금 정부의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세종특별시에 정부 세종청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몇몇 부서는 아직도 서울에 있긴 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세종시를 가보면 여기 한번 가볼만 합니다. 건물들이 굉장히 크고 좀 디자인도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61쪽에 탐구활동, 이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기가 몇 개 있고 밑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각자 해보고 여기다가 이제 채워놓길 바래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부서의 이름만 딱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과제는 아니고 그냥 채워 넣으세요.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쯤에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법부인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